특별히 3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장래 속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산들에 이름에 요마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온 불꽃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긴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불이 펴나서 이 큰 강연을 보리라. 떨긴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냐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불이 켜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불을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의 그들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제 저녁에 무슨 말씀을 듣냐면 열정의 불,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열정이 있으면 우리는 그 열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전문가가 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전문가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주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전문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요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셰프라고 하는 이름을 정말 그에게 어떻게 보면 존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또 어떤 공부를 했는데 그 분야에 박사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는 첫 번째 숙련도가 아주 뛰어난 사람을 전문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숙달된 군에 가면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분야에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보다 그 지식과 몸에 배어있는 습득 능력이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교라고 해요. 한국에 가면 대학교를 다닐 때 조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 밑에서 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던 일인데 조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교수회를 돕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탁월한 선택과 결정을 해요. 옳은 결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옳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끝에 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로 가요. 그런데 모두가 그 박사, 전문가, 조교와 같은 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뭐로부터 출발해요? 아마추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끝은 뭘로 끝내야 돼요? 프로로.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경기 가운데 아마추어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가 있어요. 아마추어는 말 그대로 그것이 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프로는 뭐예요? 권투 선수, 프로 권투 선수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직업이고 거기다 목숨을 거는 사람을 프로라고 해요. 그리고 뛰어난 사람을 프로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정관념이에요. 왜 전문가가 추월을 당하는가? 여기에 있어요. 포인트가. 고정관념이 있어요. 무엇을 안 해요? 내가 어느 부분에 뛰어나다 그럴지라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습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른 용어로 하면 진취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 대가가 되면 있잖아요. 다른 것을 자꾸만 흡수하려고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을 가면 나이가 많은 교수가 있고 젊은 교수들이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좀 나이가 있어서 이제 그 분야에 저 사람은 대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분야에 10년 정도 하면 제가 볼 때 거의 전문가 돼요. 그런데 왜 새로운 사람들에게 그 분야에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추월을 당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정관념 틀이 박혀있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참 탁월한 사람인데 신기하게 50줄 이렇게 들었을 일 있잖아요. 시대에 뒤쳐져요.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를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배우려 하지 않아요. 왜요? 이 분야에 스스로 자기가 대가라고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자기가 스스로 뒤처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주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분야의 대가가 돼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면 첫 번째, 다른 분야 사람과 부딪혀야 해요. 왜 부딪혀야 되느냐? 그래야지만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악 잘하는 사람 보세요. 노래를 잘하는데 어느 날 피아노에 앉아있는데 피아노를 잘 두드리네요. 그런데 어느 날 드럼 자리에 갔는데 또 드럼을 생각보다 더 잘 두드려요. 어느 날 또 갑자기 베이스를 맸어요. 그런데 베이스를 또 잘 쳐요. 민재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 어느 분야에 뛰어남이 있잖아요. 그 분야의 상승 효과, 즉 자기가 그 분야에서 다른 사람이 초월하지 못하도록 다른 분야 사람들, 또 근사치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만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뭐 쓰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래봬도 컴퓨터 처음에 나왔을 때 286 아세요? 제가 286 컴퓨터를 썼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컴퓨터를 노트북, 대우 솔로에서 나오는 노트북을 썼어요. 그런데요, 두께가 일단 좀 두꺼워요. 그리고 너무 무거워요. 지금 여러분들 랩북 가지고 있는 무게는 배터리 이 매장되어 있는 무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외장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반에 몇 명 정도 가지고 있었냐면, 한 반이 뭐 150명 정도 돼 있잖아요. 그 대우솔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얼마나 속도가 늦어요. 286은 쓰는 거나 치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쓰는 거나 치는 거나 비슷한데 어느 순간에 교수님이 컴퓨터로 타이핑 쳐가지고 프린터 해오는 것을 랩포트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볼 때 교수님들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를 하는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뒤처지지 말으라고 강제적으로 살 능력도 안 돼요. 기숙사에 그냥 컴퓨터가 있잖아요. 한 5대 정도 이렇게 비치나요. 밤새도록 프린트하려고 줄을 서요. 디스켓 하나 들고, 무슨 지금은 USB 이게 아니고요, 디스켓 있어요. 이거를 들고, 네모난 거 있고 그거를 들고, 용량도 얼마 안 되거든요.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다려요. 프린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프린터 바로 못 하잖아요. 교정해야 되잖아요. 틀린 것이. 그러면 한 사람이 하면 시간을 많이 잡은 거예요. 그때 이제 노트북이 있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컴퓨터가 발전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있어요? 핸드폰에 컴퓨터가 있는. 컴퓨터에서 우리는 그걸 상상을 못했어요. 인터넷이 된다고 하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핸드폰에서, 컴퓨터에서 된다는 걸 상상 못했으니까 핸드폰에서 된다는 걸 더더욱 상상 못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호주 왔을 때에 내비게이션 봤거든요. 근데 지금 내비게이션 하는 사람 없어지죠. 누구나 다 핸드폰에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시대에 발을 맞추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반드시 정상이 보여요. 자꾸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정상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인생 가운데 첫 번째로는 내가 학자적인 삶이 있는가, 이상에 대한 어떤 얘기가, 주제가 내게 있는가를 첫 번째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내게 장사꾼의 논리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 내가 싸움을 해서 맞붙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실력이 있는가를 점검해요. 어느 분야에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잖아요. 정말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있잖아요. 두려워요. 긴장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는 운동 경기를 보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월드컵에 나가면 선수들이 똑같은 국가대표인데 저렇게 긴장하면서 있을까? 그런데 유럽이나 남미 애들 보면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면 저 사람들 기질이야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밤 문화가 되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새벽 2시가 돼도 여유가 있어요. 3시가 돼도 여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왜요? 아직까지 새벽은 나가있거든. 밤은 나가있거든. 그런데요, 유럽 사람이 체질이 기질이 그런 것이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으니까, 준비했으니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학자가 된다 해서 학자로만 있으면 성공 못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장사꾼의 논리와 뭐가 있어야 돼요? 현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내가 어떤 분야의 대가들과 만나서 맞짱을 떠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실력을 키우는 방법을 있잖아요. 절대, 제가 목사잖아요. 성경만 잘 본다고 내가 실력이 막 월등하게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다고 내가 월등하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요 최고 목회하면서 힘든 게 해야 되는 건데 책 보는 게 힘들어. 매일 책 보는 게 정말 힘들어요. 성경을 매일 보는 것도 힘들고, 성경을 보면서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설교 원고를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쓰시면 오늘 잠은 다 잤네. 그런데요, 제가 인사이드를 먹었어요. 성경과 책을 통해서 내가 모든 말씀의 자료를 뽑아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좋은 설교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대화할 때. 책과 대화하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내가 성경 말씀하고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기도는 하지만 진짜 설교 자료가 풍성하게 나올 때는 언제 나오느냐면 사람을 만나요. 특별히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 와서 최고 아쉬운 부분 하나가 그거예요. 대가들, 각 분야의 대가들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좀 쉬웠다면 건방진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은 대학교 총장을 만나는 것도 정말 안 어려웠어요. 교수들을 만나는 거, CEO들 성공한 사람들 만나는 거 정말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를 가면 코스타 집회 같은 데를 가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잠을 자고요,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듣는 것으로도 내가 얼마나 많은 설교의 자료들과 방대한 지식을 얻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가려서 만나요.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밥을 먹을 때 똑같은 사람하고 먹는 것과 파트너를 바꿔서 먹으면 있잖아요. 대화의 주제도 틀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식에 대한 분야도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요리에 꿈이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렇죠? 또 다른 어떤 IT 부분의 전문가를 만나서 밥을 먹으면 그쪽 분야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직업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사람 만나는 것을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면, 사람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절대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는 사람끼리는 말을 주고받으니까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모르는 사람과 만나면 저는 이야기 100% 가운데 20%도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속, 물론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지식을 얻는 건 아니에요. 버릴 지식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지식들을 그 사람들은 경험과 또 그 분야를 통해서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못 만나니까 호주에서 인사이드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면서 참 많아요.
견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전거를 타면 일단은 같은 복장을 한 사람과는 목렬해요.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인사를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수도파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만지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누군가가 다가와서 도와줄까요? 물어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물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도 아닌데 사이클 복장을 하고 사이클을 탄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저 사람은 동질감을 느끼는 거구나 그래 생각해요. 한 번은 제가 다른마타 쪽으로 가다가 라이들미어 뒤쪽으로 가다가 차길이 아닌 사이클 도로로 가다가 자전거가 펑크가 났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펑크가 나니까 신발이 얼마나 좀 이렇게 쇠가 달려갖고 걷기가 불편해요. 더그덕 이렇게 걷거든요. 자전거가 펑크 났으니까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일단은 들었어요. 가벼우니까 들기는 쉬워. 가니까 사람들이 계속 묻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 있다는 거예요? 타이어 있다는 거예요. 튜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갈아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체인징 해줄 수 있대요. 다 도와준다네요. 근데 와이프가 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자전거를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 자전거 도로를 한 몇백 미터 와서 찾기로 들어갔겠죠. 그 사이에 지나가는 자전거가 안 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신기해. 걸어가는 사람은 묻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보고 가요. 그런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다 정신없이 달리다가 제가 자전거를 메고 이렇게 가니까 다 가다가 조금 지나쳐도 딱 서요. 도와드릴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분야의 사람들을 자꾸만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분야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분야 사람만 만나지 말고 만남의 폭을 넓이와 깊이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을 좀 이겨내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되면 그 자리에 대한 안주 부분이 있어요. 아니 나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안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은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점점 밀리고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있잖아요. 젊어서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보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만 하지 말고 어떤 사람 꼭 간 나라 또 가요. 아깝잖아요. 안 간 나라 가봐야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 거죠. 경험을 해봐야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거 알아요? 두세 나라 정도만 여행하면 어떤 나라 가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알아요? 자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요. 그 나라 말을 못해도 여행하는 패턴과 방법을 알아요. 볼 줄을 아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뭐가 없어지냐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중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처음으로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중국을 갔을 때도 중국어 한마디도 못했겠죠. 그죠? 그런데 한문을 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말이. 그런데 제가 멕시코를 갔을 때는 스페니쉬라고 하는 말 자체도 잘 몰랐어요. 영어도 못했는데 무슨 스페니쉬를 알아요. 그래서 멕시코를 가는데 알파벳도 모르고 갔어요. 스페니쉬 알파벳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멕시코에 딱 내리니까 있잖아요. 두려움이 밤 1시에 되는데 두려움이 확 내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냐면 여기는 치안이 뭐 어떻고 뭐 저떻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다니고 막 별별 무슨 이야기를 나. 밤에 축구 경기가 있고 난 다음에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집에서 좋아하고 특히 한국하고 멕시코하고 축구하면 절대 한국 사람 티내면 안 되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라고 경기장 가지 말라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려요. 몇 달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친숙해지니까 내가 그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서 뭐가 생겨요?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내가 안 좋아하는 것을 떨쳐낼 때에 내게 뭐가 쌓이느냐 하면 경험이 쌓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른들 만나는 거 참 싫죠?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요? 좀 답답하죠?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막 진작에 막 재밌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진짜요? 근데 주영이면 엄마 아빠한테 안 가요? 엄마 아빠한테 가야지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게 여러분들은 이제 성숙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청소년 되면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른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는 그래도 나와 통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일남성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만나면 있잖아요. 최아무개 장로님도 그렇고 한아무개 장로님도 그렇고 만나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또 하면 또 한 말하고 계속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또 하는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분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그 사이사이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60, 70, 80평생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처럼 논리 정연하게 딱 요점만 줄여서 말할 줄 몰라서 그렇지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살아서 경험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교회 어른들과 같이 함께 시간을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져서 밀리지 않으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계속 있는 이 힘이 없으면 내가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정상에 서도 있잖아요. 신기하게 그런 게 있어요. 얻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다 가졌는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있잖아요. 가지고 남 부러울 것이 없는데 뭐가 없냐면 진짜 힘이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없다 그래요. 재미가 없대요. 여러분들 정말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안 좋아요? 좋죠?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 핸드폰에다 막 먹기 전에 사진 찍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많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데 핸드폰에 찍는 거는 고사하고 여러분들 포크질을 할 때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싹싹 비우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깔짝깔짝한 말이죠. 그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그것을 그냥 포크로 몇 번 찌르다가 그냥 놔요. 우리는 그러죠. 야, 저 사람 무슨 교양이 있는 건가? 수준이 있는 건가? 어떻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 있잖아요. 사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이유가 음식이 맛이 없을 때 언제 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안 움직이니까, 게으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새벽 3시, 우리 몇 시에 가냐? 아예 병원은 시간은 아니에요. 형님 몇 시에 가? 새벽 몇 시에 가? 4시요. 4시. 빠를 때는? 빠를 때는 2시에서 3시. 아침 되면 배고파한 거. 여러분들 게으르면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하지 않아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 파워가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가졌어도 자꾸만 누구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 발걸음 움직이고 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막 한 자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말씀 듣는다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충만함은 뭐냐면 역동성이에요. 믿음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믿음은 그냥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자꾸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행함 있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열정이 뭐냐? 입으로만 막 말하는 게 열정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나가야 돼요? 몸이 움직여야죠.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말과 행동이 비슷하다, 일치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 보면 말만 막 해요. 그러면 나서 합시다 그러면은 푹 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영적인 열정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듣고 무엇을 많이 해서 성경을 매독해서 그것이 영적인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면 돼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을 쓸 때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 써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게으르면 하나님은 안 써요. 아무리 여러분들 속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도 부지런한 사람, 부지런한 배가 먹이를 먹는 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방법은 뭐냐면 열심히 움직여요. 그게 영적인 부분이 됐든지 육적인 부분이 됐든지 자기 그 분야에 어떤 독특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부분이 됐든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한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중국 우리 민족하고 생긴 게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중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사업 성공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다 빼앗기고 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에서 최고 성공한 라면이 뭔지 아세요? 신라면. 중국의 신라면을 전부 다 퍼뜨린 사람이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중국에 다른 라면들 펑펑 다 깨졌을 때 신라면 하나 가지고 성공했는 줄 아세요? 그분이 제가 말하는 중국 사람들의 생리,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읽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리는 어떻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의 생리는 어떻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고, 이것을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의 이런 생리를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파악을 현장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의 그 깊이를 하니까 어떻게요? 순식간에 쫙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라면이 신라면이에요. 여러분들 신라면이나 진라면이나 안성탕면이나 우리가 먹어보면 사망이 뭐 별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요? 그게 그거지. 라면은 라면인데 그죠? 스프 다 있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유독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신라면이에요. 그거 아세요? 호주 마켓에 신라면만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그 장르예요. 중국에 가보면 모든 그 마켓에 신라면이 앞에 지절이 딱 돼 있는 게 누구의 얘기냐면 그 농심에 신라면을 퍼뜨렸던 장로님의 그 아이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속속들이 하는 그 지식을 통하여서 다른 라면이 뚫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아성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전문가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고 자꾸만 다른 분야에 사람들만 가요. 그리고 영적인 깊이는 움직이면서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서 저만 치고 오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조금 있어봐요. 여러분들 분야에 밑에 사람들이 또 팍팍팍 치고 올라와요. 그게 멀지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10대는 없죠. 20대 초, 20대 중, 30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밑에 누가 있어요? 10대 있잖아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정말 갓 태어나갖고 이제 막 응행하는 애들이 여러분들 순식간에 여러분들을 따라잡는 자리까지 가요. 머물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움직여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지식을 교류하십시오. 교류하려고 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전혀 나와 대화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주고받을 수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내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갖추어져야 돼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게으르지 말고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정의 불을 가지고 여러분들 5년 후 10년 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정말 대가요.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이 분야는 누구하고 이야기해도 밀리지 않아. 이런 확고한 전문가가 확실한 전문가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